다 같이 말하기 이쪽에 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예, 시작했어. 영어하니? 네, 안녕하세요. 디지트 한기준입니다. 오늘부터 파이썬 스터디를 회사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료들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일단 파이썬이 무엇인가가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 20분씩 끊어서 한 20개 넘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크립팅을 모르는 아예 스크립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접근하기 쉽도록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후에는 복잡한 객체적인 개념까지 넣어서 어려운 코딩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빨리 해.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스크립트에 보시면 여기 파이썬 이거 꽃뱀 같은 모양의 파이썬이 있어요. 파이썬이라는 게 원래 뱀 이름이래요. 왜 파이썬이 뭐냐면 이거 지금 없으신 분들 있죠. 이거는 푸드포라이너에서 애드온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캥거루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애드온이죠. 파이썬이라는 거는 이게 91년도인가? 맞지? 몰라? 90년대 초에 기도반 로썸이라는 지금 구글에 있는 그분이 만드신 건데 몬티 파이썬 플라잉 어쩌고라는 개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언어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이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라이노 스크립트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맨 처음에 import 라이노 스크립트 syntax as rs라고 하신 다음에 rs. 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펑션들을 갖다 쓰시는 거죠. 그런 스크립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고리 또는 인터프리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노 스크립트가 근데 뭐냐라는 거죠. 라이노 스크립트는 라이노를 구성하고 있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참고 자료에 보시면 맨 위에 VB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되어 있죠. 그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노 스크립트라면 그 라이노에 있는 기능들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스호퍼에서 구현할 수 없는 포문이라든지 리커시브 등의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컴파일러라는 거는 스크립트 랭귀지를 갖다가 기계어로 바꾸는? 맞나? 중간 언어로 바꾸는 중간 언어죠. 얘 같은 경우는 중간 언어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뱀부 패드 짠 해서 보시면 파이썬 자체는 이건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파이썬이 컴파일러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자이썬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아이언 파이썬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등등 사이썬이라는 것도 있고요. 파이파이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파이썬의 종류가 맞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파일러들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그래스호퍼에서는 아이언 파이썬을 사용합니다. 아이언 파이썬은 GUI, 그래픽할 유저 인터페이스를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C# 기반이라고 보셔도 되고 .NET 파이썬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NET 언어 모듈과 파이썬 모듈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NET 언어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NET이 윈도우를 구성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5.0 버전까지 나왔죠. 4.5까지 나왔고 C샵이 5.0 버전이죠. 그 모듈과 그리고 파이썬 모듈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위에 플러그인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언어로 라이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돌아가는 플러그인 또는 플러그인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말해. C샵을 통해서 그러니까 C샵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대요. 왜 말해? 괜찮아. 네, 다음에요. 이제 그중에서는 아이언 파이썬을 할 거다. 그러니까 .NET 말씀하셔도 돼요. 네, .NET 환경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 갖고 와 보시고 푸드포라이너에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요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에디터가 뜨는데 이 에디터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스호퍼랑 다를 게 없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XY, 얘가 인풋 파라미터가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A가 아웃풋 파라미터,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이걸 하는데 뭔가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라면 제일 중요한 걸로 등호를 들 수가 있는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서 이거는 대입 연산자, 예를 들어서 A는 1, 이거는 1이라는 값을 A에다 대입시켰다라는 뜻이지, 알았어. 그런 뜻이지 A는 1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 아래 테스트 버튼 누르면 지금 실행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뜨죠. 테스트 버튼은 가끔씩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제가 왜 A라고 했냐면 A라는 값이 출력 아웃풋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을 제가 넣어본 겁니다. 오케이 하신 다음에 나온 결과값을 패널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뜨죠. 이거 인덱스가 0 첫 번째 건데 A에서 지금 1이 나오고 있고요. 아웃이라는 거는 얘가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는 패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X와 Y에다가 어떤 값을 4 그리고 5라는 값을 각각 X와 Y에다 놓고 그 다음에 둘을 더한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들어가셔서 너무 쉽죠. A는 X 플러스 Y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에 둘을 더한 8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네, 이렇게 바꾸시면 바뀌겠죠. 이거는 그래스호퍼의 그 더하기 기능과 같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라이노에 라이노 스크립트에 그런 언어 구문론을 쓰고 싶다. 그러면 import 라이노 스크립트 syntax as rs라고 쓰신 다음에 rs 하고 펑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펑션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런 도움말은 어디서 찾냐면요. 여기 라이노 창에서 edit python 스크립트 치시면 나오는, 얘는 이제 라이노에 돌아가는 파이썬인데 헬프에 파이썬 헬프가 있습니다. 이걸 열면 그냥 그라스호퍼 파이썬에도 네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쵸. 어디 있어요? 저 파이썬 더블 클릭해서 하면 네. 지금 파일 헬프 여기 해야 되나? 여기 네, 그거. 혹시 헬프 거기. 여기 있네요. 네, 그거예요. 네, 굳이 라인을 켜지 않고도 이렇게도 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굳이 라이노에서 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옵셋이란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서피스 옵셋. 이제 파이썬이, 특히 아이언 파이썬이 강력한 이유는 그래피칼, 이렇게 객체가 나오고 그래피칼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겠죠. 이렇게 서피스라는 지오메트리라고 잡고요. 서피스라고 잡을게요. 서피스 클릭 set one surface. 한번 얘를 위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갖고 오고, 이제 x에다가 x 대신에 surface니까 srf 쓰시고, y 대신에는 제가 d라고 입력을 할게요. 요 디스턴스만큼 서피스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피스 넣고 d에다가 13이라는 값을 넣고요. 파이썬을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이노 스크립트를 그 구문론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import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rs라는 걸로 갖고 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피스에 어떤 객체가 들어가 있고 뒤에 1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rs.surface offset offset surface. rs.offset surface라는 거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안에 있는 offset surface라는 함수를 뜻하고요. 이런 함수에 열고 닫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서 그 안에 어떤 값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가 좀 어색한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안에 offset surface라는 함수를, 그래서 함수라는 말 말고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는데 definition? 아무튼 함수를 쓰는데 객체지향에서는 메소드, 그쵸, 메소드를 쓰는데 메소드의 인풋으로 서피스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정의해 볼 건데 나중에. 근데 이 상태로 한 다음에 테스트를 눌러보니까 에러가 뜨죠. 옵셋 서피스는 적어도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는다. 아규먼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설명해주세요. 뭔지 인자? 인자. 두 개의 인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다음에 이거 헬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F1 누르면 헬프가 되는군요.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옵셋 서피스 검색하니까 나오죠. 신텍스가 이 위에 있는 신텍스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쓰셔도 되는데, 신텍스를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볼게요. 여기 첫 번째로 서피스 아이디를 받는데요. 이거는 객체의 GUID라고 해서 글로벌리 유닛, 그 고유 아이디 값이 있어요. 지금 객체를 넣으면 그게 바로 GUID 값이 들어간 거고요. 디스턴스 값을 넣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걸 안 넣기 때문에 에러가 뜬 거고요. 세 번째 톨러런스를 일단 none이라고 되어 있죠. 등호. 얘가 지금 디폴트 값으로 none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너가 임의로 숫자를 넣는다면 그 값을 넣겠다라는 거고요. 안 넣어도 되는 옵셔널 한 값이고요. 보스 사이드로 할 거냐, true로 써면 보스 사이드로 옵셋이 되는 거겠죠. 솔리드로 할 거냐, 이게 true라면 솔리드가 되겠죠.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 이런 인자들은 옵셔널, 아래 설명이 되어 있죠. 등호가 들어간 인자들은 다 선택사항이고요. 등호가 없는 것들은 비어있으니까 너가 값을 넣어라. 그리고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간다 라는 게 있습니다. 넘버를 넣어야겠네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헬프 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넘버를 한번 넣어볼게요. 넘버는 제가 일단 10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죠.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런 CTO님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왜냐면 진짜 몰라? 아니 알지. 근데 말을 해. 안 된 이유는 아직 A에다 값을 않아서. 그렇죠. 지금 이거를 바깥으로, 이거는 객체가 이 안에서 만들어졌고 이거를 바깥으로 빼야겠죠. 이런 식으로 A에다 값을 넣는다. A를 초기화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발표를 잘하세요. 근데 지금은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요 대신에 D라는 값을 넣으면 요 디스턴스만큼 옵셋이 되는 거겠죠.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솔리드를 원하시면 그 다섯 번째 인자에 솔리드 yes true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쓰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 형태가 어색하죠. rs. 함수명 괄호 열고 인자들 가로 닫고, 이런 거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만들어 성함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래요? 실명 토크 괜찮아요. 네, 이정수 씨와 이철규 씨 그리고 황인원 씨와 함께하는 파이썬 스터디입니다. 네, 정수 씨 혹시 def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파이썬에서? 써본 적 없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def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a는 x 플러스 y,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a라는 아웃풋에 인풋으로 들어온 두 개의 인자를 더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add라는 함수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함수를 만들 때 이 definition이라고 해서 처음에 def라고 붙이고요. 그 안에 함수 이름을 넣습니다. add라고. 그리고 함수명, 만약에 그러니까 두 번 이상 같은 코드를 반복한다면 무조건 함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안에 두 개의 인자를 넣을게요. x, y라고 두 개의 인자를 넣었어요. 이 definition이라는 건데, 함수를 만들고 나면 땡땡을 치는데 보통은 중괄호를 열어요. 중괄호를 열고 닫음으로써 그 안에 함수의 기능을, 펑션을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파이썬에서는 땡땡을 친다는 거고요. 제가 return x 플러스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definition인데 더하는 definition이니까 함수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시작을 하나요? 함수 이름이요? 네. 아니요, 보통은 이제 문자 단위로, 그러니까 단어 단위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소문자를 쓰고 네. 두 번째부터는 이제 띄어쓰기 대신에 이제 대문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 방식, 아니. 아, 여기서. 조용히 해.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이런 씨가 말씀드린 거는 변형된 카멜러우라고 해서 변형된 낙타법입니다. 함수 이름은 처음에 문장 단위로 쓰고, 단어 단위로 쓰고, 붙이는 대신에, 띄어쓰기 대신에 대문자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맨 처음이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 이거는 함수명. 첫 번째가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이러면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보통 카멜러, 낙타법을 쓴다고 하는데, 함수명의 시작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변수명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 중에서 언더바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죠? 몰라? 아니.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마 jQuery 아니요, 자바스크립트. 달라?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고요. 이건 뭔 소리냐면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x와 y라는 인자값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인자를 더해서 어떻게? 리턴하겠다. 그래서 그 함수에 있던 자리에다 넣겠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는 add 가로 열고 3,4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print a라고 해서 a에 들어있는 거를 바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신텍스 에러. 그쵸? 대문자였죠. 대문자. 이 함수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7이라는 값으로 환산이 되고 그 환산된 값이 a로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처음 만든 파라메트릭 한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 예. 데피니션에서 예. 아들을 a를 대문자 말고 소문자로 바꾸면은 네네. 제가 인식을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여기를 소문자로 쓰셨다. 네. 소문자로 쓰셨다. 그럼 여기도 소문자로 쓰셔야 될 겁니다. 아까 그 말할 때 뭐 함수랑 변수 차이를 대문자 소문자로 냈잖아요. 예. 그거는 사람들끼리 약속인데 그 이유가 C어는 좀 덜한데 객체 지향이 나온, 그러니까 C++, 자바, C샵부터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객체 지향이 나오게 된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객체 지향이 나온 배경은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코드를 짜고 이 친구가 B라는 프로그램을, C라는 프로그램, D라는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합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객체 지향 언어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보통 공통적으로 함수명과 변수명을 맞춰야 돼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네. 아니라 사람들끼리 약속을 네, 그렇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은 이거 매너라고 보시는 거죠. 매너. 네, 보통은 예를 들면 CAD에서, 건축 CAD에서 벽체선은 노란색으로 하듯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벽체선은 어쨌든 노란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함수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3, 4라고 썼는데 여기 제가 x, y라고 쓰면 x와 y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x, y를 받아서 그 들어간 값은 이걸 뜻하고요. 이 위에 있는 x, y는 이 함수 내에서 그냥 임의의 변수에 불과해요. 그쵸? 맞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x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고 해서 kj, 1현이라고 해서 il 이렇게 쓰시면요. 기준 1현씨 돌아갈까요 이게? 네, 돌아갑니다. 네, 돌아갑니다. non type 잠시만요. 숫자 넣어야죠. 이래도 정확히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는 definition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숨길 수가 있죠. 그쵸? definition 이 안쪽에 얘네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고요. 그 세상 밖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글로벌한 것들이 있고 그 안쪽에 국지적인, 굉장히 지역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는 글로벌 변수라고 하고요. 전역 변수라고도 하죠. 얘 같은 경우 함수 내에서만 변수로 인정받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 또는 로컬 베리어블, 네,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한국말로 아예 다른 단어가 들어와도 이 함수에 해당하는 것만 있으면 되고 밖에 있는 x, y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이 인풋으로 들어온 이 두 마리는 이 함수 내에서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과 충돌 날 경우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20분 됐으니까 좀만 쉬었다가 좀 어려운 이거 뭐냐면 이거 데피니션 설명도 나중에 드릴게요. 좀 어려운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갈게요.